유병자 보험 가입 후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2024년 4월 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24년 4월 이전 유병자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강제 해지 후 원상 회복된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325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사항입니다. 긴 기간에 관한 질문부터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5년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해서 수술했지만 최근 5년 이내에는 입원도 수술도 받지 않고 약만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은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325 유병자 보험은 보험 청약 시점에서 2년 전에 입원 또는 수술을 했다면 그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또는 입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있어서 고지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상해인 경우 고지를 해도 보험회사의 자체 심사 후 보험 계약을 인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의사에게 입원 필요 소견이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는데 그것을 소비자가 잘못 이해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소비자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지사항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그래서 정작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고지 의무 위반이 밝혀져서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소비자가 325 유병자 보험 가입 후 간암 진단을 확정받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은 보험 계약 체결 전 3개월 내 초음파 검사 및 AFP 검사를 권유받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당 소비자는 유병자 보험 1번의 고지사항 중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에 대해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인데요. 부산지방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주기적인 경과 관찰 필요 소견을 고지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지사항에서 말하는 추가 검사, 재검사는 청약서에 있는 질문 항목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의사에게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로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소비자를 처음 진찰 또는 검사했을 때 어떤 병이 있는지 정확히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입원시켜서 치료하던가 수술을 했을 테니까요. 의사는 지금 자신이 진찰 또는 검사한 사람 몸에 질병이 의심되는 소견은 있는데 그 질병명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검사하거나 재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위 사건 해당 법원은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추가 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경우,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 재판 속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 재검사는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 고지사항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심사보험에서는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간편심사보험에서는 추가검사,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 물어볼 뿐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해석은 추가검사의 의미를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 의심 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라고 확대 해석한다면 사실상 병원에서 의사의 간단한 문진 후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일련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추가검사로 확대 해석되어 보험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이런 해석 기준이 반영된 판결과 조정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조정 결정에 해당 소비자는 325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전 이미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아 보건소에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자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의료기관을 찾아 상태가 잘 관리되어 있는지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런 분들에게 유병자 보험을 판매하면서 약 복용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을 통해 물어보지 않으므로 만성질환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를 한 후 만성질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것을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서 살펴본 법원의 시각처럼 이 소비자가 한 달에 한 번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처방받은 것은 추가검사, 재검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인 추적 관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가 간편심사보험 1번 질문에 해당할까요? 보통의 경우 갑자기 몸이 아프면 동네 의원부터 찾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료한 의사가 직접 치료해주지 않고 큰 병원에 가보라며 진료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을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동네 의원의 의사는 환자에게서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이기도 하고 전문 검사 장비도 없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이 의사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진료 의뢰서나 소견서를 써주고 빨리 큰 병원으로 보내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간편심사보험 청약서 고지사항에서 물어보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었다면 사실대로 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고지하기 싫다면 3개월이 지나서 청약하면 됩니다. 이렇듯 추가검사, 재검사와 추적 관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병 의심 소견은 있지만 어떤 병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가검사, 재검사이고 의사가 이미 환자의 건강 상태 또는 질병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진찰하는 것은 추적 관찰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의료 현장에서는 복잡하게 뒤섞일 수 있어서 보험금 심사 담당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지만 심사를 하고 고지 의무 위반 여부도 판단하는 보험회사 최고 전문가들이 판례와 조정 결정도 학습하지 않아서 추적 관찰과 추가검사, 재검사도 구분하지 못한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기껏 유병자 보험에 가입했다가 추적 관찰을 추가검사, 재검사로 판단한 보험금 심사 담당자에 의해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된 소비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나마 위 소비자처럼 직접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 회복이 되었지만 혼자 힘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젠 소비자가 판례와 조정 결정을 공부해서 보험금 심사 때 잘 대응하고 보험회사에 호소해야 하는 걸까요? 보험회사 담당 심사자들은 이제라도 판례와 조정 결정을 제대로 학습해서 그 내용을 심사에 제대로 반영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